점수 상승 프로젝트 달콤과학 달콤한 김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부터요 또 새로운 2단원이 들어갑니다. 자, 2단원의 제목은요 바로 화학 반응해성의 규칙성이에요. 화학 반응을 알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러한 화학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반응들에서 뭔가 규칙적인 그런 성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지 우리 간단하게 우리 큰 2단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물질의 변화부터 볼 거예요. 이 물질이요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물질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변화되는 방법 중에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화학 반응의 종류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자, 분해 반응 말 그대로 뭔가 어떤 물질이 분해되는 거야. 근데 그 분해되면서 뭔가 규칙적인 또 성질이 또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죠? 질량 보존 법칙. 라부아지에가 딱 하고 발표한 그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뭔가 질량이 반응 전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 다 어쨌든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반응에서 이 질량 보존이 얘가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좀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일정 성분 비 법칙이야. 여기서 이 말하는 요 비는요, 바로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이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뭔가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비율로 생성이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반응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 자, 우리 언제 배운 것 같죠? 그죠? 앙금 생성 바로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앙금 생성 반응, 금속의 연소 반응에서의 이러한 질량 비율이 뭔가 일정하게 또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로써 일정 성분비 법칙이 쫙 하고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기체 반응 법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되는 그러한 기체들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피비가 또 비슷하게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라는 그런 것을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체 반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규칙성에 대해서 또 배우는 그러한 즐거운 단원이 되겠고요. 오늘의 시간 바로 이제 물질의 변화 첫 시간이죠. 오늘의 시간 여러 가지 물질들의 변화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화학 반응들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개념, 우리 물질의 변화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물질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선생님 앞에 지금 빵이 놓여 있어요. 이 빵을 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쪼개진 거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이거를 내가 앙 하고 먹었어. 냠냠냠냠 먹어가지고 내 위에서 이게 막 소화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분해되고 쪼개지고 그 영양소들, 필요한 영양소들만 쫙 내 몸에 잘 흡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도대체 또 어떤 점이 정확히 또 다른지 구분을 또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오늘 시간부터 정리를 제대로 해줘야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거든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간단히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리 변화라는 것은요, 일단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우리 친구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화학 변화는요, 고유한 성질이고 뭐고 없어. 아예 새로운 물질이 딱 하고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에서는요, 새로운 물질이라고 키워드가 되는 것을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이요. 만약에 물을 끓였어. 그러면 뭐가 돼요? 물을 끓이게 되면 얘는요. 수증기가 됩니다. 이 물을요. 얼렸어요. 그럼 뭐가 돼? 얼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 옛날에 우리 화학식이라는 거 배웠을 때 이 물을 어떻게 썼었어요? 물을 H2O라고 해서 썼었죠. 그죠? 자, 근데 이 물이 수증기가 됐다고 해서 H2O가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얘도 어쨌든 이 H2O라는 요 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얘가 너무나 작아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막 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 얼음도 역시나 마찬가지. 얘네가 딱 얼음이 되었다고 해서 H2O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다른 원자로 막 변한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물이라는 물 분자 그대로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얘네의 배열만 조금씩 달라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 변화예요. 자, 그러면 화학 변화는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자, 물을 분해했던 전기분해 기억나죠? 그죠? 자, 전기분해를 통해서 물을 분해하게 되면 물은요, H2O잖아. 그죠? H라는 수소를 가지고 있고, O라는 또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기체와 그리고 산소 기체로 또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 분해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 근데 이 수소라는 기체는요, 수소 기체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물의 성질 없어. 수소는 수소라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뿅 하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소는 수소에다가 불씨를 갖다 대게 되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팍 하고 타오릅니다. 산소는 또 역시 산소 기체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 물론 물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이지만 얘가 이렇게 산소 기체로 따로 나왔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이러한 산소, 이런 산소들이 또 우리 불이 또 잘 타는데 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산소고요. 우리가 또 이것을 마심으로써 또 우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체죠.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뿅 하고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화학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은요, 물리 변화를 통해서 배열이 바뀔 수가 있고 화학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분자 자체가 변하진 않아. 그지? 이것은 안 변해. 대신에 이 분자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잖아. 그죠?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이 이제 변하는 거 상태 변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요 다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자체가 배열이 바뀌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자의 배열이 여기에서 물리 변화에서는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자 자체가 얘가 뭔가 깨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나 개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원자의 그런 질량, 물질의 질량 이런 것도 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분자의 그 또 변하지 않는 분자의 종류를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이나 방금 말했던 질량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변한다. 분자가 안 변했으니까 당연히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원자의 배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자의 배열이나 뭐 분자의 배열이나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분자 자체가 이루고 있는 요 배열 자체는 바뀌지만 원자의 종류, 개수,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화학 변화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화학 변화에서는 지금 다 변했죠? 얘가 H2O인데 H2가 됐고 얘는 O2가 됐어. 그러려면 또 얘가 막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원자 하나하나의 배열이 달라져야 돼요. 찢어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 자체의 배열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면서
얘는요, 또 다른 하나의 또 분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분자의 종류도 바뀌었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분자의 종류도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물질의 성질이 아예 바뀌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일단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거는요. 물리 변화하고 똑같아요. 원자의 종류나 개수. 종류나 개수. 봐봐. 물을 분해를 했는데 갑자기 탄소라는 게 막 생겨? 안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뭔가 저는요 막 새로운 물질로 우리 연금술사들처럼 막 이런 값싼 금속을 금으로 못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안 바뀐다는 거야. 종류나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원자들이 찢어지면서 또 다른 것과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질량 자체도 안 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만큼의 질량에서 나올 수 있는 수소기체와 산소의 기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요것을 또 의미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물질의 질량 역시나 변하지 않는다.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법칙 기억나요?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가 되겠고요.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유리컵이 깨진다. 당연히 물리 변화죠. 그죠? 향수 냄새가 퍼진다. 향수 냄새가 퍼진다고 해서 얘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얘도요, 물리 변화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설탕이 물에 녹는 거라고 해서 그러면 소금이나 뭐 다른 물질이 물에 녹는 것도 다 이렇게 물리 변화인가요? 그건 좀 약간 설명이 애매해. 설탕은요, 있잖아. 설탕은 이 설탕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 하나하나가 얘가 고분자 물질로서 얘가 그냥 분해되면서 물 안에서 고르게 그냥 퍼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설탕물이 되는 건데 소금물은 조금 달라. 소금은요, 소금을 물에 녹이게 되면 얘네가 막 쪼개져.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금이나 또는 다른 물질 이런 거는 전해질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좀 나눠지는 거는 이거 좀 물리 변화가 화학 변화가 약간 이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설탕물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과서에 나온 그런 예들 중점적으로 해서 한 번씩 알아두시고요. 자, 화학 변화예요. 뭔가 아예 전혀 다른 것이 뿅 하고 생성되는 김치가 씌워진다. 김치 맛이 아예 변한 거죠. 이제 발효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얘가 변한 것이 되겠고요. 신맛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 새롭게 생긴 것이고요. 양초, 연료 이런 것을 태우는 거, 연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거. 종이가 누렇게 변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얘가 화학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금속에 녹쓰는 것도 역시나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실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이제 문제풀이 옆부분에 보시면 1번에 나와 있어요. 철과 황의 물리 화학 변화 해가지고요. 요 부분이 나와 있죠. 요게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니까.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볼게요. 철이랑 황이랑 두었습니다. 근데 얘네를 따로따로 먼저 이렇게 두었죠. A, B에서는 철 담아놨고 황 담아놨고요. C에서는 대신에 철과 황의 혼합물이야. 자, 혼합물이라는 거는 그냥 이 가루 자체를 그냥 이렇게 섞어놨다는 거야. 설탕과 후추를 섞었어요. 그냥 막 섞은 거야. 오케이? 자, 그게 이제 혼합물이고 철과 황의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화합물은요, 얘네를 뭔가 화학 반응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얘네를 뭔가 이제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철과 황의 화합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황화철이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돼요.
이 철과 황은요, 이런 것을 이제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한테 열을 가해주게 되면 황화철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뿅 하고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그 시험관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서는 자석을 갖다 대었어요. 당연히 철이니까 끌려오겠죠. 철가루 끌려오겠죠. 자, 염산을 넣었어요. 염산이랑 이 철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염산에 이제 수소가 들어있어요. HCl.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요 금속, 철과 이제 만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게요. B는요, 황이에요. 자, 황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자석을 데웠을 때 당연히 안 끌려오겠죠. 그죠? 염산 넣었을 때도 당연히 반응이 없습니다. 황이랑은 반응을 안 해. 자, 그러면 A, B는 일단은 각각의 고유한 그 성질을 좀 알아본 것이고, 그럼 C, D를 볼게요. C, D가 사실은 중요하죠. C는요, 철과 황의 그냥 혼합물이야. 즉, 얘는 그냥 물리 변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얘네들을 다 흐트러 놓은 거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C에서는요, 철이 끌려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 황도 있긴 한데 철만 끌려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염산을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는 거야. 수소기체 발생, 누구랑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야? 철이랑 만났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은 변화가 없는데 이 안에서 철과 염산이 만나서 수소기체를 발생했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지금 안 변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실험이고요. D에서는 보자. 자, D는요, 지금 화학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화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D는요, 자석을 데웠을 때 끌려오지 않았어요. 철의 그 성질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죠? 철의 성질이 없어진 것이고. 자, 여기서 염산 넣었을 때 그럼 보자. 철은 원래 수소라는 기체를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황화수소가요, 이 냄새가 되게 좀 이렇게 지독해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어쨌든 다른 기체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구나. 아예 완전 다른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들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 두세요.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에서 너희들이 조금 더 약간 왠지 좀 더 복잡하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라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바로 누굴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에서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건 화학변화죠. 화학변화. 뭔가 새로운 물질이 탄생했으니까 새로운 물질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화학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물리변화는 사실은 많이 볼 건 없어. 이 화학변화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계속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 단원 자체가. 자, 그래서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부터 함께 또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리한 것을 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빛과 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딧불이의 그런 빛. 반딧불이는요, 뜨거워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반딧불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 그 성분들과 그 성분 중에서 이제 빛을 내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것이 산소하고 막 반응을 하게 되면 빛을 내요. 그래서 빛을 내는 거지 얘가 막 뜨거워져서 몸이 막 불타면서 빛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반딧불이의 빛도 그렇고 물질의 연소 반응도 빛과 열을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바르게 되면 과산화수소수에서 산소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산소 기체 막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막 거품이 일어나죠. 상처 부분에서. 그죠?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넣었을 때, 자, 탄산칼슘에다가 우리 산성 물질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우리 옛날 옛적부터 다 들었던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역시나 어쨌든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하는 이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금생성 반응. 너희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앙금생성 반응은 석회수에다가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 이것도 앙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요, 수돗물에다가 질산을 넣게 되면 얘가 염화은이라는 것이 이제 얘가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되면서 앙금을 생성을 해요. 흰색 앙금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새로운 물질이 탄생했네. 얘도 화학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냄새나 색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고기가 익어요. 고기가 완전히 익는 것도 역시나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나뭇잎 색깔 변하는 거, 그죠? 과일의 색깔이 변합니다. 사과를 미리미리 깎아놓게 되면 그 겉부분이요, 갈색으로 막 변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 중에 그런 산소하고 막 결합을 해가지고요, 얘네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갈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변화 자체도 어쨌든 화학 변화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은요, 바로 이 화학 반응의 종류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렇게 좀 나눠봤었는데,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거다라고 했었죠. 자, 이 화학 변화라는 것을 뭔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됐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네 라는 것을요, 우리는 화학 반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 자체를 이제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부르게 되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어떤 명칭이냐면,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은요, 우리가 반응 물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반응 물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과 이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반응 물질을 통해서 또 뭔가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된 것은 생성물질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쉽죠? 그죠? 자, 근데 이 화학 반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의 종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종류는요, 세 가지가 되겠어요. 자, 세 가지, 바로 화합, 분해, 치환이 되겠습니다. 자, 화합, 분해, 치환. 뭔가 이 단어 자체에서 다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다 예상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자,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A, B라는 새로운 물질이, 한 종류의 물질이 짠 하고 탄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랑 염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죠. 염화나트륨, NaCl 알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이 반응이다라고 부를 텐데요. 바로 화합이다, 화합 반응, 이렇게 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화합된다, 뭔가 이제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반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반응이에요. A, B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얘네가 어떠한 어떤 여러 가지 조작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갈라졌습니다. 갈라놨어. 한 종류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조작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은요, 우리는 분해 반응이다 라고서 앞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분해 반응.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은요, 바로 이런 반응이에요. 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A, B라는 녀석이 있고 C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뭔가 반응을 시켰더니요, A하고 C하고 결합을 하게 된 거야. 얘가 더 친하대. 그래서 얘가 짝이 된 거고 얘는 홀로 남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치환, 뭔가 짝바꾸기 한 거죠. 그죠? 질산은과 그리고 구리와 결합을 시켰을 때 질산구리가 되고요, 은은 새롭게 또 만나게 된다, 나오게 된다라는 이러한 또 예가 나타날 수가 있네요. 그죠? 치환 반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살펴봤는데 너무 쉽죠? 그죠?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고요. 두산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갑자기 깜짝 놀랐지. 두산교과서 얘기해서. 두산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복분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복분해. 자, 복분해 반응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치환 반응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야. 자, A, B 플러스 C, D 이 얘네들 둘 다 이제 짝지어진 이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A, C랑 결과적으로 B, D랑 이렇게 생성물이 나왔다. 이런 것을 복분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많은 친구들 교과서에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반응인지 잘 알아두시고요. 요 동그라미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결합되네, 화합이구나, 나눠지네, 분해구나, 치환되네, 치환 반응이네,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맞출 수 있겠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의 종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개념 체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물질의 변화 중에서 물리 변화는 물리, 화학 변화는 화학이라고 쓰래요. 자, 잉크가 물속에 퍼진다. 물속에 퍼진다고 해서 잉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물리 변화이다. 철로 만든 대문이 녹습니다. 녹슬면 어쨌든 그 철의 성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이 되겠고요. 화학 변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 수증기라는 녀석도 물이라는 성분과 어쨌든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이 또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됩니다. 자, 빵으로 존재를 할 땐 그 빵이 뭐 쪼개거나 입안에서 막 빵을 잘근잘근 씹거나 그럴 때는 단순히 물리 변화인데 얘가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막 소화가 되면은 그거는 화학 변화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화학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고요. 깎아놓은 사과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가 갈색으로 변한다 해서 갈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화학 변화가 되겠고, 나무나 돌 깎아서 조각품을 만드는 거 어쨌든 나무가 막 돌로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 우리 OX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분자가 생기는 변화이다. 뭔가 화학적으로 새로운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합니다. 상태나 모양만 변하는 것은 바로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던 성질을 유지합니다. 이 유지한다는 건 어쨌든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질을 유지한다는 건.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그 서로 다른 물질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 맞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진다. 실제로 얘가 달라져요? 그것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 적어볼까요? 반응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물질의 변화로 빛과 열 또는 기체 발생하거나 앙금을 생성하거나 냄새나 색깔이 달라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바로 화학 변화이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학 반응을 나타낸 모형과 화학 반응 종류를 옳게 나타내시오. 자, 그림들과 함께 잘 기억을 하라 그랬죠. 얘는요, 뭔가 한 덩어리에서 나눠진 그러한 모습이죠. 분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분해.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자, 색깔 보세요. 자, 노란 거 하늘색,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는데 얘가 노란 거랑 초록색이 결합을 하고요. 얘는 혼자서 떨어졌어요. 어쨌든 뭔가 바꿔치기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치환. 자, 얘는요. 얘랑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이 뿅 하고 만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화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달콤한 다시 보기 오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물질의 변화와 그리고 화학 반응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상태나 모양만 변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만 변하는 거다라는 거. 화학 변화는요, 분자를 이루는 그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물질의 성질이 아예 바뀝니다. 그죠? 다른 물질이 뿅 하고서 탄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학 변화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이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화학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자세히 배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종류, 화학 변화의 종류 해가지고요. 분해, 치환, 그리고 화합이라고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 그림과 함께 좀 그림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전 우리가 개념 체크 문제에서 그림만 보고서 이거는 지금 분해된 거야. 이건 치환된 거야. 이거는 화합된 거야. 라고 해서 맞춰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